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나로밤쌤의 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꺾은 선 그래프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그래프의 뜻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갈까요? 그래프란 표에 있는 자료를 그림이나 선, 막대 등을 이용하여 한눈에 보기 쉽게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표란 조사한 자료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사각형 모양의 칸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프는 자료의 목적에 따라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그리고 비율 그래프 등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꺾은 선 그래프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란 변화하는 양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를 말합니다. 꺾은 선 그래프가 주로 쓰이는 예시들을 함께 볼까요? 슬라이드를 보면 하루 동안의 온도 변화, 빙빙이의 키 성장 기록, 그리고 쿠키 판매량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들을 보면 값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선의 기울기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쿠키 판매량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세로축 아래쪽에 물결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물결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물결선은 꺾은 선 그래프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더 잘 보이게 해주는 돋보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물결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로축 숫자가 너무 클 때 아래쪽 필요 없는 부분을 물결선으로 생략하여 공간을 절약합니다. 둘째, 값들이 비슷한 높이에 몰려있고 변화가 작을 때 그래프를 확대해서 그 작은 변화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물결선은 수량의 크기보다 자료가 변화하는 모습, 흐름을 자세히 보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 슬라이드에서 연도별 출생아수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물결선이 없는 그래프는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지만 물결선을 넣은 그래프는 출생아수의 증가와 감소 흐름이 훨씬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꺾은 선 그래프가 가진 특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꺾은 선 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온도, 키, 몸무게처럼 연속적으로 변하는 자료에 주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이 그래프는 점들을 성분으로 연결함으로써 변화의 흐름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줍니다. 세 번째 특징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선의 기울기만 봐도 값의 증가 또는 감소 정도를 한눈에 알 수 있다는 점인데요. 변화가 크면 선이 가파르게, 반대로 변화가 작으면 선이 완만하게 그려집니다. 마지막으로 꺾은 선 그래프는 여러 자료를 한 그래프에 함께 나타내어 비교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을 보시면 두 개의 그래프가 함께 그려져 있죠. 이처럼 여러 자료를 한 번에 그려 넣으면 두 자료의 변화 흐름을 곧바로 비교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4학년 1학기 때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던 것 기억나나요? 꺾은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는 둘 다 자료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사용하는 목적과 표현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두 그래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주로 수령의 크기를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누가, 무엇이 더 많은지, 즉 연속적이지 않은 자료, 예를 들면 좋아하는 색깔, 반별 학생 수와 같이 각 항목별 크기와 차이를 한눈에 정확히 비교하는 데 탁월하며 막대의 길이로 수량을 표현합니다. 반면에 꺾은 선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어떻게 변했는가에 답하며 연속적으로 변하는 자료, 월별 온도 변화, 연도별 인구 변화 등에 사용됩니다. 꺾은 선 그래프는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변화하는 모양과 변화의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크기 비교가 중요하면 막대 그래프를, 흐름과 변화가 중요하면 꺾은 선 그래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꺾은 선 그래프의 모든 특징을 알았으니 표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꺾은 선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순서를 단계별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릴 때는 가장 먼저 가로축과 세로축에 무엇을 나타낼지 정하고 그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은 자료의 가장 작은 값과 큰 값을 보고 눈금 간격을 정해야겠죠? 눈금 간격이 정해지면 표에 있는 각 자료에 맞는 위치에 점을 찍습니다. 점을 모두 찍었다면
이 점들을 순서대로 성분으로 연결하여 꺾은 선을 완성하고 마지막으로 그래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제목을 써주면 꺾은 선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그럼 표를 보면서 꺾은 선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1단계는 가로축, 세로축에 무엇을 나타낼지 정하고 이름을 씁니다. 슬라이드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학생들의 키 자료가 있죠. 여기서 학년은 순서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므로 가로축에 변화하는 값인 키는 세로축에 나타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2단계. 자료의 가장 작은 값과 큰 값을 보고 눈금 간격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앞 슬라이드 표를 보면 가장 작은 값은 132cm이고 가장 큰 값은 151cm입니다. 자료가 132cm부터 시작하므로 0부터 130까지의 불필요한 구간은 물결선으로 생략합니다. 이제 필요한 범위 151에서 131을 뺀 19cm를 그래프에 담아야 합니다. 이것을 15칸에 나누면 한 칸은 약 1.27cm가 되지만 그래프는 보기 쉬워야 하므로 눈금 한 칸의 크기는 간편하게 2cm로 설정합니다. 이제 3단계, 각 자료에 맞는 위치에 점을 찍는 단계입니다. 먼저 1학년의 키는 132cm입니다. 가로축이 1학년 위치와 세로축이 132가 만나는 교차점에 점을 정확히 찍어줍니다. 다음으로 2학년의 키인 137 위치에도 점을 찍고 3학년의 143, 4학년의 148, 마지막으로 5학년의 151 위치에도 각각 점을 찍어주세요. 4단계는 점들을 순서대로 성분으로 연결합니다. 방금 찍은 1학년의 점부터 5학년의 점까지 순서대로 빠짐없이 성분으로 곱게 연결해주세요. 이제 꺾은 선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제목을 씁니다. 우리가 그린 이 꺾은 선 그래프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학생들의 키 변화를 나타내죠. 따라서 제목을 학년별 학생 키 변화라고 명확하게 써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꺾은 선 그래프 내용을 복습하는 5가지 퀴즈입니다. 정답을 맞춰보세요. 1번. 다음 중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자료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우리 학교 4개 학년 학생들의 좋아하는 색깔수입니다. 2번. 다음 중 꺾은 선 그래프의 직증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막대의 길이를 비교하여 순위를 쉽게 알 수 있다. 입니다. 3번. 꺾은 선 그래프에서 선이 가파르게 올라갈 때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입니다. 마지막 문제. 꺾은 선 그래프에서 물결선을 사용하여 세로축이 아랫부분을 생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3번. 자료의 작은 변화도 크게 확대되어 눈에 잘 띄게 된다. 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알잘딱깔센하게 정리해 줄게요. 꺾은 선 그래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란 변화하는 양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성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막대 그래프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크기 비교가 중요하면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고 시간에 따른 흐름과 변화가 중요하면 꺾은 선 그래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꺾은 선 그래프 완전 정복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오나로밤쌤의 수학 이야기 함께해요. 감사합니다.